자, 반갑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공개한 그 조합이 들어왔잖아요. 이게 조합에도 나갔던 그 조합인데, 되게 잘 골라간 것 같다. 왜냐면 어제 무승부가 이제 많이 안 보인다 했었는데, 결국엔 무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폴더의 뭐 비아레알 무도 보고, 뭐 다른 부분들 무도 그좀 보긴 했습니다만, 어, 리버풀이나 아스널도 핸디 무가 나왔고 어제 무 잡아가신 분들은 좀 얻어 걸렸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앞전에 이제 스파르타랑 헤라클레도 컵 대회이기 때문에 다 오버 가능성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음, 잘 골라가셨을 거라 보고 어제 이제 다시 보긴 안 남겼지만 생방에서 이제 그 고배당 조합 배당이 한 두 번 바뀌었죠. 12배에서 11배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무승부 빠지면서 떨어지고 알크마르 마엔 떨어지면서 또 빠지고 그래서 최종은 이제 10.2배 12.3배에서 그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경기가 좀 많아요 어제보다. 근데 대부분 경기가 이제 컨퍼런스 경기고 배당들도 적은 것들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마엔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뭐 애초에 이제 프렌이나 이제 고배당 아니면 언오버 쪽으로 접근을 할 건지 그거는 좀 그 분석을 해봐야 알겠고 오늘도 어제랑 마찬가지로 뭐 저녁쯤에 완전 최종 수정을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할 수도 있긴 한데 봐서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서 뭐 없는데 막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제처럼 괜찮은 경기 어제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였어요. 무도 하나 끼고 알크마르 마엔이 마엔 중에 가장 좋아 보였고 라요도 그 비아레알의 결장자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해서 1프렌 뭐 부주력으로는 2프렌도 가져갔기 때문에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어, 분석을 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송 킨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첼시하고 샴록 경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컨퍼런스랑 오늘은 코파 이탈리아랑 잉글랜드 리그컵밖에 없기 때문에 딱 20경기입니다. 딱 20경기. 그리고 다 동시에 5시에 하네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일찍 하는 이유는 뭐 나중에 사람들 많을 때 오면 좋은데 유튜브 업로드 때문에 좀 일찍 한다는 점. 물론 유튜브용으로 따로 이제 뭐 비방으로 뭐 비번을 걸고 하면 상관이 없긴 한데 뭐 그러기에는 좀 애매하고 해서 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수정본까지는 올려드리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글쎄요 수정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첼시 경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첼시하고 샴록 지금 첼시 마인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데 글쎄 이것도 봐야 알겠습니다. 봐야. 일단 첼시가 5승 무패고 이게 8위까지 하고 이제 9위부터 24위까지가 8팀을 또 추려내는 건데 8위까지 들면 좋지만 이제 9위부터 24위는 사실 일정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첼시 같은 경우 지금 5승 무패입니다. 득점도 득실도 가장 좋고 해서 웬만하면은 물론 샴록도 이제 3승 2무로 성적이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첼시의 다음 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첼시가 지금 리그에서의 그 성적을 보면은 잠시만요. 2위거든요. 리버풀하고 이제 2점 차. 물론 리버풀이 한 경기 덜 치르긴 했지만 뭐 아스널하고도 4점 차. 맨시티하고는 7점 차여서 첼시가 이번 시즌에 한번 뭐 리버풀하고 우승 경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새 페이스가 좋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진 적이 없습니다.
얘네가 지금 7연승 중이고 최근 10경기 무패고 리그만 보더라도 5연승. 뭐 컨퍼런스도 보면은 전승입니다. 전승. 그래서 뭐 주전들이 빠졌던 하이덴하임전, 뭐 아스타나전도 결국엔 다 이겼기 때문에 주전이 빠진다고 해서 질 것 같은 상황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이제 샴록도 최근에 잘합니다. 얘네도. 이 아일랜드 팀인데 뭐 리그에서 보면은 최근 4연승 중이고 그 예전에 유로파에서는 PAOK한테 이제 2번 다 지긴 했지만 컨퍼런스로 떨어지고 나서는 무패긴 합니다. 다만 이제 라피드빈 원정이라든가 1대1로 비겼던 경기 아니면 홈에서 아포엘전을 비겼던 경기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첼시가 뭐 주전을 뺀다 하더라도 이기긴 좀 힘들어 보여요. 지금 첼시 보면은 예전만큼 막 명단 제외가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때는 물론 이게 나중에 가면은 더 뜰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늦게 가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지금 뭐 명단 제외 보면은 수비에 이제 웨슬리 포파나 그리고 공격에 이제 콜 팔머 요 정도밖에 없긴 합니다. 그냥 좀 비중이 좀 높은 그거는. 근데 지난번에는 뭐 주전기법부터 시작해서 뭐 잭슨 그리고 뭐 공격은 거의 다 뺐죠. 페드로 네투 빼고는. 왜냐면 그 그때 이제 경기가 그 컨퍼런스 다음에 어떤 경기였냐면 그 홈에서 브랜드포드하고의 경기였기 때문에 그 경기가 사실 중요했습니다. 지금 순위가 이제 뭐 낮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경기는 첼시 쪽 봐야 되는데 첼시가 이제 일반 승도 안 되고 2마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뭐 샴록이 얼마나 잘해줄진 모르겠어요. 그리고 샴록도 이제 명단 제외가 한 2명이 됐는데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부상도 그렇고. 근데 첼시 쪽이 이제 얼마나 더 명단을 뺄지가 그게 관건이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뭐 아스타나나 뭐 하이덴하임전 2골 차로 이기는 거 봐서는 홈이라서 마엔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쉔록의 이제 그 최근 그 컨퍼런스 무패 그것 때문에 첼시의 승은 당연하지만 이게 핸dim으로 때릴 거냐 마엔으로 갈 거냐 그게 고민입니다. 첼시가 이기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이마엔을 갈 건지 저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느냐 지금 배당이 빠진 그 상황에 저는 별로 메리트 없다 봅니다. 첼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이마엔이 좀 불안해요. 물론 지금의 멤버로 뭐 니콜라스 잭슨, 뭐 은쿠쿠, 뭐 페드로 네투 뭐 다 나온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뭐 현재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몇 명밖에 없고 이 상태만 유지되고 나오면은 뭐 이마인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더 추가로 이제 명단 제외되는 선수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기더라도 핸디무가 뜰 수가 있습니다. 쉔록이 최근에 이제 얘네도 보면은 동기부여가 있잖아요. 지금 6인데 첼시가 아무리 5승 무패라 하더라도 이게 뭐 8위부터 뭐 20위까지 보더라도 막 순위는 되게 엄청 차이 나는데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입니다. 한 경기. 샴록도 3승 2무인데 승점이 11점이라 8위 안에 들려면 안 지는 게 가장 좋죠. 뭐 지는 순간 밑에서 올라오면은 또 8위 밑으로 이제 한 번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 지금 승점이 1점, 2점, 뭐 3점 안에도 이제 10 몇 단계가 이제 확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면은 사실 첼시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핸디무가 좀 걸릴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 경기는 아니다. 첼시가 뭐 3마인에 4.5 마인까지 있는데 예전에 그 첼시가 FC 노아 8대 0으로 이길 때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은 리그 성적이 워낙 좋고 이게 아시겠지만 첼시도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이제 에버튼, 뭐 풀럼, 이스위치 이게 12월 말까지 경기들이 이제 며칠 단위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주전을 좀 많이 뺄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주전을 투입했다가 이제 좀 빨리 교체를 하든가. 지난번에 페드로 네토 같은 경우도 경고 누적 때문에 리그 경기 못 나오니까 이제 선발로 나왔던 건데 오늘 경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첼시는 명단이 얼마나 빠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빠져도 이기겠지만 어, 어, 샘록이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글쎄 저는 뭔가 가고 싶진 않습니다. 첼시가 이길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건너뛰겠다. 언어버로 접근해야 돼요. 요거는 사실. 근데 샘록도 보면은 아예 실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원정에서 보면은 라피드빈하고 이제 란FC한테 그때 한 골씩 먹혔기 때문에 요건 오히려 오버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요 경기는 첼시하고 샴록 경기는 오버도 배당 대비 막 메리트 있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사실 요거는 거의 패스이지 않을까. 거의 패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었네. 자, 그 다음 경기 린치하고 이제 비킹기르의 경기인데 일단 그 린치 순위가 완전 하위권이거든요. 승점이 2점인데 무승부 2번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킹기르는 그래도 7점. 그래서 얘네가 이기면은 아까 뭐 샴록하고도 1점 차라서 이 남은 경기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뭐 남은 경기가 더 있다면은 뭔가 해보겠지만 남은 경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순위를 봤을 때 샴록이 떨어지려면은 8위 밑으로 떨어지려면 떨어질 수도 있다 봐요. 그 10점대에 있는 팀들이 지금 5팀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비킹게르 입장에서도 물론 8위 안에 들기는 힘들겠죠. 지금 승점 10점을 확보한 팀들이 은근히 좀 있고 이 득실에서도 앞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비킹기르는 뭐 가능성이 있지만 린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겨도 저 24위 안에 들기도 좀 빡셉니다. 지금 득실도 많이 안 좋고 이겨도 바샥세이하고 승점이 같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동기부여가 없다 보여져요. 린치 입장에선.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도 연패 중이라 오히려 뭐 리그를 신경 써야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일단은 이번 원래 마지막 경기예요. 이 컨퍼런스 리그가 린치 입장에선. 그리고 비킹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좀 일찍 끝납니다. 둘 다. 이제 다 내년으로 넘겨야 이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고 어쨌든 뭐 유종의 미를 거둘 수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면 린치 입장에서는 그래도 홈에서는 0대 0으로 0대 0이나 2대 2로 두 번 다 비겼기 때문에 그 이무가 홈의 이무거든요. 다 원정에서 졌지. 그리고 비킹기를 보면은 지난번 유루그로덴 졌고 FC 노아하고 비기고 얘네도 홈에서 이제 승점을 많이 챙겼지. 원정에서는 최근에 이긴 적은 없습니다. 이 조별 예선에서 예전에 플로라 탈린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그거는 예전이고 최근에 뭐 오모니아 사실점 그리고
FC 노아하고의 경기도 0대 0이라서 사실 득점이 없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홈팀인 린츠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LA SK 린츠. 그래서 린츠도 물론 유로그루덴전 생각하면은 이게 언더냐 오버냐로도 접근해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비켄기르가 득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언더 가기에는 그때 2대2로 비겼던 전적도 있고, 뭐 지난번 비켄기르가 유로그루덴 전 홈이긴 하지만 골도 넣었고 그랬다 보니까 막 언오버가 땡기진 않습니다. 배당이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홈팀 승 봅니다. 홈팀 승. 승무 보는 이유는 그래도 비킹기르가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아직 그 뭐 8위에 못 올라가더라도 24위까지만 들면은 되기 때문에 밑에 4점인 그 팀들이 많습니다. 25위부터 지금 31위까지 다 4점이라서 뭐 얘네하고 해서 특별히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비기면 가장 좋고, 비기면은 일단은 24위 안에는 확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NK 첼레가 이겨도 7점이기 때문에 최소 24위는 확보가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무승부를 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 아니면은 사실 그래서 린츠 승무, 린츠도 뭐 딱히 이겨도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의 변수는 그거죠. 리그 경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에 몰빵할 수도 있어서 일단 지지 않는 선에서 본다. 홈팀. 그리고 아직 1승이 없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부상을 보면은 공격이나 뭐 미드필더, 저 수비 쪽이나 다 장기 부상이거든요. 오히려 비킹기르 쪽이 공격에 한 명 최근 부상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골에 아주 많이 관여한 건 아닙니다만 어시가 좀 있긴 해요. 둘 다 거의 뭐 풀이라고 봐도 되죠. 다음 경기도 내년이고. 그래서 일단은 승부 사이드로 봅니다. 막 좋아 보이진 않아요. 뭐 첼시는 어차피 마인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패스한 거라 나중에 핸디 쪽으로 좀 볼 수 있지만 갈 경기는 아니다. 자, 그다음 베티스하고 헬싱키. 오히려 어제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자, 지금 얘네는 예전에 유로파에서 2번 붙었는데 그때 다 베티스가 홈 원정 다 이겼거든요. 그리고 지금 베티스가 2승 1무 2패. 아까 이제 비킹기르하고 성적이 똑같습니다. 득실만 살짝 앞설 뿐이고, 그리고 이 헬싱키는 지금 4점이라서 24위 안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베티스도 이제 비기면은 최소 24위 확보고, 이기면 뭐 8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쉽지 않다. 승점이 7점이라서 기존에 10점인 팀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어쨌든 헬싱키 입장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뭐 아예 포기하긴 좀 그러니까. 얘네도 보면은 다음 일정이 내년입니다. 내년. 그리고 지난번 몰대전 비겼는데 대부분 승점이 다 홈에서 쌓은 거고, 원정에서는 헬싱키가 루가노나 파나티나한테 다 득점이 없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요것도 뭐 베티스 쪽 봐야죠. 지난번 베티스는 뭐 리그에서도 지금 승리를 거뒀고, 베티스가 뭐 순위가 아주 높은 건 아닙니다. 9위라서 리그에서. 근데 뭐 비아레알까지는 딱 한 경기 차이라서 언제든 챔스권 진입할 수 있고, 그리고 베티스 입장에서 보면은 다음 일정이 라요 일정이거든요. 홈에서. 그나마 홈이라 좀 다행이지 않나. 그리고 원래 성적이 막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베티스도 어쨌든 지난번 페트로쿰 원정 중립 경기였나 원정이었나 이겼고, 뭐 승이 많은 건 아니지만 헬싱키 정도면 한번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좀 애매한 게 일반 승이 배당이 너무 적어요. 4점 1마인도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7을 가자니
배당 대비 메리트가 없고, 그렇다고 마인을 가자니 1.5가 채 안 되거든요. 베티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결과 다 한 골 차였습니다. 홈에서 코펜하겐전도 비겼고, 지금 NK 첼레가 몇이죠? 25위죠. 그 팀 상대로도 한 골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면 헬싱키 지난번 파나티나한테도 한 골밖에 안 줬고, 은근히 그 몰대전도 두 골을 넣어서 지더라도 한 골 차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 베티스도 그때 극장골로 이긴 거기 때문에 뭐 슈팅이야 훨씬 더 많았지만은 골이 빨리 안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헨의 1.5도 안 되는 배당에 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것도 언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3.5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헬싱키 2프렌을 갈 수는 없고, 3.5 기준이기 때문에 헬싱키의 원정의 득점력, 그리고 베티스가 생각보다 실점을 많이 안 합니다. 뭐 홈에서 리그에서는 좀 하긴 했는데 컨퍼런스에서는 그렇게 많이 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근데 갈 경기는 아니다, 이 경기도. 오늘 지금까지 몇 경기 안 봤지만 갈 경기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없다. 자, 몰대하고 물라다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하위권 싸움이라. 그리고 그걸 얘기를 안 했네. 그 베티스가 주전 키퍼가 어깨 부상이고, 그 서브 두 경기 뛴 키퍼가 명단 제외거든요. 그러면 아직 한 경기도 안 뛴 키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로셀소가 여전히 출전 정지,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 장기 부상, 명단 제외, 그리고 공격에 포르날스 부상으로 빠지고 해서 주전 키퍼부터 뭐 미드필더 곳곳에 이제 전력 누수들이 좀 있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베티스 입장에서 보면 키퍼가 이제 생 초짜가 나오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다. 그리고 헬싱키 같은 경우에는 딱히 결장이 없는데 골을 넣은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고, 그래서 3.5 봅니다. 그래서 3.5 언더를 본다. 저거 마행 가기는 좀 너무 좀 빡세다, 저거는. 그렇게 보고 몰대 물라다볼 가겠습니다. 자, 몰대 물라다볼 같은 경우도 물라다볼이 22위라 승점이 6점이거든요. 몰대도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게 승점 4점인 팀들이 꽤 많고, 24위인 바샥세이가 5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기고 나머지 경기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물라다볼도 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밑에 4점 팀들이 이기면 또 순위가 바뀔 수 있어서 최소 비겨야 됩니다. 최소 비겨야 그래도 노려볼 수 있고, 이기면은 뭐 24위 안에 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물라다볼이 다음 일정이 얘네도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막 그 5대 리그 빼면은 웬만한 데는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리그 경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3연패 뒤에 연승을 한 거라서 물론 그게 다 홈에서 승리긴 합니다, 물라다볼. 근데 몰대도 마찬가지로 얘는 진작에 이제 리그 경기가 끝났고, 이 노르웨이가 엄청 춥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 얘네도.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몰대 홈이라 쉬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몰대가 지금 란FC 이긴 이후에 아직 승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 헬싱키 원정에서도 두 골을 넣었고, 뭐 행트 원정도 골을 넣었던 거 생각하면은 물라다볼이 3연승까지 할 것 같진 않다. 이거는 몰대 승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몰대의 그 배당이 너무 적다. 그리고 물라다볼이 최근에 어쨌든 연승을 한 것도 있고 3경기 연속 득점을 했던 거 생각하면은 요거는 몰대 승을 보되 오버를 좀 같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몰대 승을 보지만 배당 대비 가기 좀 빡세고,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되 혹시 모르잖아요.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을 수 있고,
차라리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려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오버 승 핸디무 요런 딱 2대1 스코어. 근데 일단은 오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5 이하는 진짜 어제처럼 막 좋은 알크마르 승 그게 1.4였죠. 뭐 레알 마엔 뭐 요런 정도 아니면 사실 요런 비슷비슷한 팀끼리의 이 말도 안 되는 저 배당 굳이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 어차피 주말에 경기도 많으니까. 이게 컨퍼런스가 마지막 경기라서 아마 이게 원래는 뭐 챔스도 있고 일정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버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오버. 딱 하이덴하임 경기까지만 공개를 할게요. 나머지는 조합으로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하이덴하임하고 장크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잠시만요. 이거 멈추지 않으면은 이거 끊어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생각보다 기침이 너무 나네. 죄송합니다. 이 방송 진행이 이제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하이덴하임하고 장크트. 지금의 하이덴하임 순위 분데스에서 지금 강등권에 있거든요. 득실도 뭐 보움이나 홀슈타인보다는 괜찮지만 여전히 성적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이덴하임이 연패를 꽤 오래 하고 있거든요. 7연패.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보면은 지금 6연패. 리그에서는 9경기째 승리 없고, 그리고 이 컨퍼런스를 포함하면은 중간에 한번 하트오브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승리가 있긴 한데 7연패입니다. 7연패. 지난번 바샥세이한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컨퍼런스에서도 얘네가 초반에는 성적이 좋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패 중이다. 특히 하이덴하임이 지난번 첼시가 이제 주전을 다 뺀 이제 경기에서도 0대2로 졌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 15위입니다. 하이덴하임 3승 2패. 그리고 장크트는 1승 1무 3패 4점. 그래서 하이덴하임은 뭐 지더라도 24위 안엔 들 거예요. 다만 얘네는 8위를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동교부여가 없진 않습니다. 뭐 장크트도 이기고 24위 안에 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장크트는 이제 일정이 끝난 반면에 원래 하이덴하임은 일정이 있죠. 한 경기 남아 있습니다. 보험 원정. 그래서 지금 3연승 뒤에 이제 연패 중이라 하이덴하임이 뭐 리그도 신경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크트가 더 이제 수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리그에서 연패도 오랜만에 승리도 했고, 그리고 란FC 원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오렌티나 2골, 그러니까 다 오버예요. 다 오버. 그래서 하이덴하임도 뭐 오버가 많은 건 아니지만 홈인 거 감안하면은 요것도 차라리 다득점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참 교묘하게 3.5를 줬다. 아마 이게 장크트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장크트가 이제 워낙 오버가 많다 보니 이게 3.5를 준 것 같은데, 글쎄 하이덴하임도 최근 뭐 리그나 이런 데서는 오버가 많았거든요. 뭐 바샥세이전까지 하면은 3.5라도 오버긴 한데 섣불리 갈 수가 없습니다. 섣불리 가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배당 대비 한번 노려볼 만은 합니다. 근데 좀 그래도 하이덴하임이 뭐 리그 3연승도 최근에 그 초반에 이제 컨퍼런스 3연승도 했었고, 장크트가 의외로 실점이 좀 많다는 점 생각하면은
요거는 하이덴하임 승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버를 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원정에서 1대0, 2대0으로 이겼던 거 생각하면은 올림피아 류블라나한테도 2대1. 그래서 장크트가 만약에 골을 많이 못 넣는다. 뭐 피오렌티나나 세르브리한테는 이제 뭐 4실점, 6실점 했잖아요. 최근에 뭐 비토리아한테도 4실점 하고. 근데 뭐 어쨌든 가장 많이 골을 넣은 게 2골이기 때문에 만약에 골을 많이 못 넣는다. 그러면 언오버가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덴하임 승을 보면서 고배당을 오버 쪽으로 접근할 건지 아니면 하이덴하임 차라리 마엔을 갈 건지 핸디물을 갈 건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오버보다는 차라리 배당이 좀 2배를 좀 넘게 좀 비슷하게 가려면 전 차라리 그냥 하이덴하임 마인 쪽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장크트가 실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렇다고 하이덴하임이 물론 장크트는 이제 남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몰빵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하이덴하임이 딱히 결장도 크게 없고 장크트가 오히려 미드필더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 여러 명 있고 공격에도 이제 팀 내 골이 공동으로 이제 1위인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몇 경기째 빠져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이덴하임 쪽 마엔을 좀 건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는 하이덴하임 승 보고 마엔을 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기침이 너무 나는데? 이거 아무래도 지금 몇 경기야? 둘, 넷, 5개. 오늘 20경기죠, 20경기. 10경기 하고 끊고 다시 와야겠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저도 집중을 못할 것 같고, 아예 분석을 하고 와서 어차피 이제 고배당 조합도 공개할 수도 있고, 뭐 최종 수정하는 것도 해야 되니까 딱 10경기까지만 분석을 하고 나머지 10경기는 분석을 하고 와서 좀 짧게 필요 없는 건 건너뛰고 해서 뭐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제처럼 얘기하고. 근데 어제도 거의 수정이 안 됐죠. 베트남만 이제 승 봤다가 이제 무가 걸린다 했는데 결국엔 무가 떠버렸고, 에스파뇰도 승을 좀 더 봤다가 이제 무로 바꿨는데 그게 좀 고배당에서 이제 잘 데려간 것 같고 해서 오늘도 살짝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뭐 아주 저녁은 아니고 좀 일찍 올 수도 있다. 근데 기침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멈추고 와야겠어요. 지금 계속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거든요. 계속 기침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지도 못한. 자, 그래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유루고르하고 레기아 경기 가도록 할게요. 아까 그리고 몰데하고 몰라다볼 그 결장 부분을 안 봤더라고요. 일단 몰데 같은 경우에는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은근히 좀 있습니다. 뭐 부상으로 대부분 못 나왔던 선수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공격 쪽에 보면 한 3명 정도 되는데 한 명이 비중이 좀 높습니다. 팀 내 2번째로 골이 많아서 이 선수가 몇 경기째 못 나오다가 완전 부상은 아닌 것 같아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고 물라다볼은 뭐 미드필더랑 공격. 근데 공격은 못 나온 지 꽤 됐고 미드필더도 못 뛴 지 몇 경기 됐기 때문에 그래도 몰데가 좋다 생각합니다. 홈이라서. 홈이라서 몰데 봐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딱 공개는 여기까지 하고 유루고로부터 몇 경기지? 하나, 둘, 셋. 세르브리까지 하고 이따 한 4시 반? 한 5시쯤에 와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지금은 너무 기침이 나서 안 될 것 같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는 일단은 요 경기만 미리 올려드리고 나중에 최종보까지 다시 또 올려드릴게요. 자, 유루구르하고 레기아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기아가 생각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지금. 예, 4위인데 4승 1패. 실점도 2실점으로 가장 적어요. 그리고 유루고르도 3승 1무 1패로 한 경기 차이가 안 납니다. 오늘 이기면은 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레기아 입장에서는 이기면은 8위 안에 들면서 이제 유지를 하지만 유루고르한테 졌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밑에 이제 9점인 팀들도 은근히 몇 팀 있고 10점인 팀들도 꽤 있기 때문에 걔네가 다 이기면은 계속 내려오다가 9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막으려면은 레기아 입장에서는 최소 안 지는 그림으로 가면 되죠. 안 지는 그림. 그러면 거의 아마 라피드비나 아포엘 얘네만 이제 견제 잘하면은 그래도 거의 턱걸이로 뭐 야기엘로나 세르브리에가 뭐 이긴다는 전제하에 파리의 턱걸이로 들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파리하고 9위하고 차이가 너무 심각해요 지금. 경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일정이 많아지는 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요새 말이 많죠. 경기가 너무 많다. 이게 방식이 너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해서 유루고르, 레기아 지금 순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딱 한 경기 차이고 지금 유루고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퇴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비킹기르하고의 경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퇴장의 출혈이 있고 얘네도 이 올해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기아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뭐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폴란드, 뭐 스웨덴, 아니면 리그가 끝난 뭐 노르웨이, 뭐 우리가 아는 5대 리그 빼고는 대부분 원래 경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라 뭐 그 리그 경기 때문에 뭐 대충 하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유르고르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승리로 지금 3연승 중입니다. 얘네가 비토리아 SC한테 딱 한 번 졌거든요. 근데 5경기 전부 다 득점을 했기 때문에 무득점 한 경기는 없습니다. 유르고르덴. 그리고 레기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폴란드에서도 성적이 꽤 좋고 그리고 컨퍼런스에서는 지난번 루가노전 딱 한 번 졌거든요. 최근에 다 이기면서 이제 연승하다가 진 거라 4연승 하다가 졌는데 4연승 할 동안 단 한 번도 실점이 없었어요. 뭐 디나모 민스크, 오모니아, 뭐 TSC 바츠 그리고 베티스까지. 근데 지난번 루가노한테 지면서 이 실점이 유일하다. 그래서 레기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둘 다 경기도 없고 그리고 퇴장도 후반 막판에 당한 거라서 뭐 퇴장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루가노한테. 오히려 점유율이나 슈팅이 좀 밀렸다. 특히 유효 슈팅이 엄청 많이 차이 났거든요. 2대 11이니까. 선제골 놓고도 진 경기라서 이게 뭐 퇴장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루고르덴 3연승, 뭐 레기아도 예전에 4연승도 했었고 해서 요 경기는 그래도 둘 다 강하고 특히 레기아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아무리 유루고르덴 홈이라도 이거는 무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무. 무 봅시다. 요건 무.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안 봤네. 그 무승부로 확정 짓기 전에 이거 또 넘어갈 뻔했네. 아까 퇴장은 봤잖아요. 유루고르덴. 얘네는 결장이 장기 부상 몇 명 빼고는 없어요. 근데 레기아 쪽이 조금 있습니다. 레기아를 체크를 못했는데 레기아도 지난번에 루가노전 퇴장이 있었거든요. 수비. 그리고 주전키퍼가 일단 부상으로 빠져서 이제 서브가 한 6경기 뛰고 있고 그리고 수비 쪽에 또 부상이 한 명 더 있고 그리고 공격에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카프치카 이 선수가 7골의 일럿인데 경고 누적. 이게 여기 뜬 거 보면은 아마 컨퍼런스 경고 누적이겠죠. 이래서 뭐 명단 제외랑 뭐 장기 부상 하면은 유루고르덴이 뭐 퇴장도 갖고 한 명씩 훨씬 좀 더 유리합니다. 홈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고민되긴 하는데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유로구르덴 이제 마엔으로 빠지는 건가? 근데 레기아우도 남은 일정이 없고 뭐 공격에 빠졌다고는 하지만 다른 선수들 골을 다 골고루 넣고 있어서 글쎄요. 뭐 그 뭐냐 유로구르덴이 완전 결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얘네도 수비 쪽에 비중 꽤 있는 선수가 이제 결장을 하는 거라서 잠깐만요. 유로구르덴이 홈에서 리그에서 성적이 괜찮네. 파나티나 그리고 잠시만요. 루가노가 지금 몇 위지? 루가노? 루가노도 순위가 엄청 좋구나. 4승 1패. 요거 그냥 무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무로 밀어붙여야겠다. 연패까지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왜냐 레기아 입장에서도 8위 안에 들려면은 쉽게 질 것 같지 않거든요. 무 그냥 가겠습니다. 무로 갑시다. 자, 그 다음 아포엘하고 아스타나. 자, 추천 한 번씩.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질차. 이따 몇 시간 뒤에 또 올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때는 상황 봐서 고배당 어제처럼 공개하든가 할게요. 뭐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다 하면 그냥 우리끼리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조합으로만. 어제 분명 보고 가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분명 많이 그래도 저녁 방송에 와서 들락날락 했으니까. 자, 그러면 아포엘하고 아스타나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포엘 같은 경우에 전적들이 좀 있어요. 아스타나하고. 근데 전적이 꽤 오래됐습니다. 한 5, 6년 전. 거의 반반인데 일단 홈에서는 아포엘이 아스타나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진 적은 없고 일단 둘이 비교하자면 지금 아포엘이 10이고 아스타나가 28인데 아스타나 입장에서는 24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할 거고 아포엘은 8위 안에 드는 게 중요할 거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아포엘이 진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24위 안에는 들기 때문에 지금 승점이 10점이라. 다만 근데 이제 일정 없이 8위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얘네도 얘네는 일정이 있네. 리그 경기가 원정 경기가 남아있네. 한 경기 원래. 그리고 아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미 끝났네. 얘네는 카자흐스탄. 그래서 지난번 첼시가 이제 주전을 빼고도 3대1로 이겼었고 그리고 아스타나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득점력이 한 골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아스타나하고 비교했을 때 득실도 더 괜찮고 그리고 아포엘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아스타나가 결장이 따로 없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포엘 같은 경우에는 공격 쪽에 한 명은 부상 의심, 두 명은 또 명단이 제외됐습니다. 경고 누적이나 이런 퇴장이 아니고 그래서 명단 제외된 선수가 그래도 골에 몇 골씩 넣고 어시도 했기 때문에 손해면 아포엘 쪽이 좀 손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아포엘 입장에서는 지금 최근 3연승 홈에서는 피오렌티나도 잡았던 팀이기 때문에 최근 실점도 많지 않고 아스타나의 원정 득점력으로는 이기기 좀 빡세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요것도 아포엘 승무 사이드로 봅니다. 무를 같이 보는 이유는 아스타나는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최근 첼시전도 한 골을 넣었고 원정에서도 득점은 없지만 최근 뭐 파포스 FC전도 1대0 더 뉴세인츠전도 2대0 해서 아포엘이 득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 공격의 명단 제외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 리그 일정도 있고 그래서 배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1.3? 모르겠다 요거는. 그렇다고 언어보가 확실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홈인 아포엘이 유리할 수밖에 없긴 하죠. 상대 전적에서도 아스타나한테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아포엘 승무 사이드로 보되
승을 가기보다는 그냥 어, 차라리 핸디무 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배당 쪽으로. 뭐 다폴에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포엘 같은 경우 어느 번은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우리가 잘 모르는 리그 같은 경우 이런 걸 가기가 좀 힘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갔냐? 몰대도 배당이 올라갔네. 물라다볼 쪽으로 빠지네. 이러면 몰대승은 가볼만 하다. 1.5 정도 되니까. 근데 저는 아까 오버가 더 좋다 했죠. 그러니까 오버에 고배당으로 핸디물을 노리는 게 낫지. 몰대 홈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게 낫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라피드빈하고 코펜하겐. 딱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뭐 조합이 나간다는 점 아까도 얘기를 했고 이따가 와서는 최종 본이랑 그리고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제처럼 언급을 하고 고배당까지 어차피 올 때는 다 조합을 짜고 오기 때문에 봐서 괜찮으면은 공개를 하고 영 이제 반응이 별로다 하면은 조합으로만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거 보면 알겠죠. 뭐 추천이라도 눌러주느냐 아니면 그냥 와서 슥 보고 가느냐. 분명히 제가 여기 좀 적으니까 이거 나중에 되면 여기 다 채워지겠구나 해서 가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다. 더 이상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경기 라피드빈하고 코펜하겐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순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라피드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9위입니다. 근데 지금 그 8위가 딱 커트라인이잖아요. 9위부터 24위까지는 다시 또 거기서 8팀을 뽑아야 되는 그 구조기 때문에 자, 10점인 승점 10점인 팀들이 은근히 좀 있어요. 한 5팀 정도. 그러니까 7위부터 11위 그리고 11점, 12점도 뭐 몇 팀 있어서 얘네 한 경기에 따라 완전히 다 뒤바뀝니다. 그래서 라피드빈도 이기면은 충분히 8위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피드빈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기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스트리아 리그는 원래 끝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이라서 남아있는 경기가 이게 마지막이에요. 원래. 그래서 뭐 리그 신경 안 써도 되고 코펜하겐도 마찬가지로 내년 2월이기 때문에 둘 다 여기 그냥 몰빵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만 좀 집중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홈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피드빈 입장에서는 뭐 리그 성적이 최근에 뭐 막 승점이 막 좋은 건 아니었어요. 패배가 많이 없었을 뿐이지. 근데 컨퍼런스도 3연승 하다가 최근에 오모니아전도 3실점 했고 원정 가서. 그리고 코펜하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워낙 안 지다 보니까 얘네가 졌던 그 경기가 언제였냐면 그 야기엘로 홈에서 야기엘로 컨퍼런스 아마 첫 경기일 겁니다. 1대0으로 이기다 2대1로 진 경기 10월이니까 얘네가 졌던 경기가 이제 2달 전입니다. 2달. 그러니까 리그에서는 더 훨씬 오래됐어요. 미트윌란전이니까 리그에서는 한 3개월 정도 됐고 컨퍼런스 포함하면은 2개월 정도 됐다. 그만큼 잘 안 집니다. 코펜하겐이. 그래서 코펜하겐이 요즘에 이제 컵 대회 컨퍼런스 포함해서 6연승 중이고 경기 수로는 지금 14경기 무패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도 첫 경기 지고 나서 4경기째 무패. 그리고 최근 뭐 디나모 미스크 원정이라든가 하트호프 3경기 연속 2득점씩 그리고 베티스 원정에서도 비겼던 코펜하겐이기 때문에 라피드빈도 이기면은 뭐 8위에 걸치고 하면 좋지만 코펜하겐도 이기면은 뭐 8점이라서 7점인 팀들보다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8위까지 하기는 좀 빡세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다른 팀들 경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코펜하겐이 프렘 받았기 때문에 코펜하겐 프렘 보는 게 맞다. 만약에 라피드빈이 프렘 받았으면 좀 애매했을 텐데 코펜하겐이 그래도 꽤 장기간 무패를 했기 때문에 라피드빈이 홈이라 하더라도 코펜하겐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결장자도 같이 봐야 되는데 라피드빈은 공격의 한 명 말고는 딱히 없어 보입니다. 근데 코펜하겐 쪽이 개인 사유로 일단은 미드필더 한 명이 빠지고 공격에 부상이 있긴 한데 둘 다 최근 부상이 아니라서 사실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러면 코펜하겐 프렘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좀 높다 봅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7경기 했으니까 아까 10경기까지 채운다 했죠. 지금 기침이 계속 나서 살짝 끊고 나중에 최종 그거 할 때 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빠르면 한 5시? 늦어도 한 5시 반? 뭐 6시, 5시, 6시 사이에 올 것 같으니까 그때 와서 좀 마무리를 하고. 자, 그 다음 비토리 SC하고 피오렌티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비토리하고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는 순위가 워낙 높죠. 얘네는 지금 2, 3입니다. 2, 3위.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리그에서 지지 않았나? 9승 4무 2패. 리그에서도 성적이 엄청 좋고 이기면은 아타라고도 3점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일단 우디네세 경기거든요. 홈에서. 홈이라 그나마 좀 낫다. 왜냐면 얘네가 리그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졌습니다. 그 아탈란타전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졌고 컨퍼런스는 중간에 한번 진 적이 있어요. 아포엘한테. 근데 최근에 뭐 린츠나 파포스 상대로 이제 다득점했고 원정이 살짝 불안하긴 하거든요. 장크트전도 결국엔 지다가 역전을 한 케이스여서 아포엘한테도 진 게 원정이었고 그리고 비토리아가 포르투갈 팀이라 좀 빡셉니다. 뭐 포르투갈에서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나쁘진 않고 그리고 얘네가 어쨌든 비토리아가 2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2위냐? 무패거든요. 무패 팀이 몇 팀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첼시, 샴록 그리고 비토리까지 요 세 팀. 해서 4승 1무 12득에 5실점. 근데 피오렌티나도 4승 1패라서 17득이 6실점이라 뭐 득실 차이는 피오렌티나가 더 좋죠. 지난번 그 대량 득점을 했기 때문에. 근데 비토리아도 장크트 원정에서 4득점 했고 근데 얘네가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최근 4승 1무 할 때 동안 모든 경기에 실점이 있었다. 그래서 실점 부분 생각하면은 비토리아가 아무리 포르투갈 팀이고 홈이라 하더라도 피오렌티나 뭐 비토리아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 남은 일정. 피오렌티나도 마찬가지고 해서 원정의 피오렌티나 생각하면 사실 요거는 비토리아도 어쨌든 홈 경기 생각하고 둘이 뭐 진다 하더라도 뭐 8위를 못할 가능성? 그것까진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면 10점인 팀들도 많고 뭐 거의 8위 밑으로 떨어질 확률은 비토리는 거의 없다 봅니다. 13점이라. 사실 지금 라피드빈, 아포엘, 유르고르 얘네가 10점인데 90, 11위. 이겨도 비토리하고 같기 때문에 득실에서 앞서긴 좀 빡셀 것 같거든요. 근데 피오렌티나가 문제인데 얘는 12점이라 밑에 10점 팀들이 다 이기면 완전히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모든 팀들이 다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피오렌티나가 원정이라는 점이고 원정에서 잘 못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이제 오랜만에 졌기 때문에 리그 순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처럼 마지막 경기라 하더라도 로테를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면은 그때 나중에야 투입을 하겠죠. 처음부터 선발로 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토리 입장에서 홈이라서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비토리도 실점이 꾸준하게 있는 팀이라 요건 그냥 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 아까 뭐 유르고르덴하고 뭐 묶어 가든
빅토리도 지난번 다득점을 했기 때문에 홈이면 피오렌티나 가겠지만 원정이라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번 린츠 상대로 7대0으로 이긴 거는 좀 의외라 생각해요. 그때 구드문드손이 계속 부상이었다가 뭐 나중에 교체로 나왔던 것 같고 완전 얘네도 로테를 돌리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때도 뭐 골 운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슈팅이 거의 골로 연결된 거니까. 그래서 원정이라 무 보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세르브리하고 바샥쉐이 가도록 할게요. 자, 바샥쉐이는 뭐 아시겠지만 순위가 너무 낮다. 그리고 이제 결장 부분을 안 봤는데 아까 빅토리 SC 같은 경우에는 완전 결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 의심되는 선수들이 있고 공격에 한 2명, 미드필더 1명, 수비 1명.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아직까지는 뭐 리카르도 소틸이 이제 질병으로 빠지고 미드필더도 질병에 1명이 있고 뭐 질환도 1명 해가지고 한 3명 정도 빠지는데 나머지들이 명단이 제외될지 교체로 나올지가 좀 그게 궁금한데 아마 교체로 나올 것 같아요. 완전 결장은 아니고 막 예전에 첼시처럼 막 명단 제외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아서 뭐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피오렌티나 프렌 주면 피오렌티나 프렌 가려 했는데 빅토리 프렌이어서 그건 좀 애매하다. 자, 세르브리하고 바샥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르브리 같은 경우는 7이거든요. 10점. 그리고 바샥쉐이가 딱 24위에 걸쳐 있는데 뭐 세르브리는 뭐 8위 안에 들면 좋죠. 지더라도 24위 밑으로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승점이 이미 10점을 확보했기 때문에. 근데 바샥쉐이는 오늘 경기에 따라서 커트라인에 들 수 있느냐 못 드느냐. 밑에 4점이 너무 많거든요. 승점. 일단 무조건 이기면 자력으로 24위 안에는 듭니다. 지금 딱 커트라인이라서. 그리고 세르브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도 있고 뭐 명단 제외 그리고 공격 쪽에도 장기 부상자들 몇 명 있고 뭐 미드필더에서도 명단 제외가 있긴 한데 제일 큰 거는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케빈 덴키 이 선수가 이적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팀에 10골인데 이적으로 빠진 상황이라면은 이게 상당히 안 좋죠. 이거 말고도 지금 곳곳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샥쉐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전키퍼가 일단은 부상 때문에 이제 서브가 나왔던 건데 이번에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팀 내 불화도 있고. 그래도 세르브리보다는 나은데 저기는 수비 쪽에도 부상이나 명단 제외도 있고 공격에 장기 부상 몇 명 그리고 이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적. 그래서 결장으로 보면 바샥쉐이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난번 페네르바체전을 졌거든요. 바샥쉐이가. 근데 컨퍼런스에서는 코펜하겐 원정도 비기고 최근 하이덴하임 상대로도 3대1로 이기고 나름 3경기 무패로 흐름은 좋습니다. 그리고 바샥쉐이가 다음 일정이 있거든요. 근데 세르브리도 일정이 있습니다. 리그, 벨기에 리그. 그래서 벨기에에서는 성적이 안 좋아요. 리그 성적이. 4연패 하다가 뭐 지난번 헨트하고 위니용하고 비긴 거는 좀 괜찮아 보이는데 어쨌든 최근 6경기 승리 없고 컨퍼런스에서는 그나마 괜찮다. 뭐 장크트한테 6득점도 했고 얘네도 최근 3경기 무패인데 2승 1무. 올림피아 류블라나 같은 경우에는 얘네한테는 4득점이나 했다. 근데 퇴장이 있었어가지고 이 퇴장이 언제 나왔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지금 퇴장 이후에 2골을 더 넣었네. 그럼 퇴장 영향이 좀 있다 보고 뭐 세르브리도 홈에서는 아직 무패고 2경기. 그리고 바샥쉐이는 원정에서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르브리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적이 좀 크다고 보고 저는 바샥쉐이 프레임 봅니다. 요거. 물론 지금 세르비르가 더 뭐 굳히기를 하려면 이겨야 되긴 하는데 얘는 저도 뭐 떨어지는 건 아닌데 바샥쉐이는 지는 순간 뭐 사실상 거의 가망이 없죠. 비겨도 힘듭니다. 비기면 6점이거든요. 근데 이미 6점인 팀들도 있고
4점에서 분명 한두 팀은 다 이길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 아슬아슬하게 뭐 25, 6, 뭐 7, 8위 이렇게 순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떨어지겠죠. 24위까지가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9위부터 24위 아마 서로 교차해서 아마 딱 이긴 팀들 딱 8팀 추릴 겁니다. 이게 둘레 맞나? 하나 둘셋 맞네. 그러니까 딱 단두대 매치네 그냥 이긴 팀이 그냥 올라가는 그래서 저는 바삭시의 프렌을 본다. 왜냐 그 이적이 좀 크다.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10골 넣고 있는 주 공격수가 이적이면은 이거는 뭐 사실 그렇다고 뭐 남아있는 선수 중에 또 몇 명은 또 장기 부상이고 해서 이거는 프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경기 1부 마지막 경기입니다. 1부 제가 지금 컨디션이 별로라서 끊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끊고 이따 한 2-3시간 뒤에 최종 마무리하러 오겠다. 그때 봐서 이제 추천이나 이런 눌리는 거 보고 상황 봐서 고배당을 공개하든가. 이게 이 적중된 게 어제 고배당 공개를 한 거예요. 조합에 들어 있었던 건데 어제 고배당을 하나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해서 후원 안 하셔도 어제 이것만 그 생방에서 보셨던 분들은 적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뭐 어제보다 추천이 안 눌린다던가 아니면 뭐 반응이 시원치 않다 그러면 그냥 저희끼리만 가는 걸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안 하고. 자 루가노하고 파포스 FC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루가노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지금 순위가 5위거든요. 4승 1패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파포스도 3승 2패로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고 득실이 같습니다. 두 팀이. 그리고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에 부상이 있는 게 좀 크긴 해요. 팀 내 두 번째로 골이 많은데 이 선수가 지금 몇 경기째 못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파포스는 딱히 큰 결장이 없다. 그래서 결장 부분은 루가노가 이제 주 공격수가 좀 빠지는 게 손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둘 다 성적이 좋고 뭐 스위스도 보면은 올해 마지막 경기입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고 파포스는 이제 키프로스 팀인데 얘네는 일정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름 들으시면 알 겁니다. 라르나카라고 얘네도 예전에 유로판가 어디서 좀 가끔씩 나왔었는데 이번엔 뭐 못 나오는지 성적이 떨어졌는지 어쨌든 일단 일정 면에서 루가노가 좋죠. 일정이 없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파포스 먼저 보면 최근 리그에서 뭐 연승 중이고 리그에서 성적도 워낙 좋습니다. 근데 컨퍼런스는 띄엄띄엄 이기거든요. 이기면 지고 지난번 또 이겼거든요. 타이밍상 질 타이밍이긴 한데 얘네가 은근히 득점력이 피오렌티나 원정에서도 2골을 넣었고 뭐 페트로코 원정 4골 지난번 홈에서 또 2골 나름 득점력이 좀 꾸준합니다. 그래서 득점 부분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루가노는 연승하다가 연승 페이스가 끊겼는데 얘도 어쨌든 홈에서 이제 4연승하다가 끊겼거든요. 홈 성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헨트도 2대0으로 잡고 뭐 헬싱키 3대0 그리고 레기아 바르샤바도 2대1 해서 얘네도 득점력이 괜찮다. 얘네는 무득점 한 경기가 없습니다. 그 TSC 바치한테 질 때도 결국엔 한 골은 넣었거든요. 4대1로 지긴 했지만 그래서 둘 다 득점력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득점력은 괜찮고 어쨌든 뭐 파포스 입장에서도 24위는 확보를 했으니까 뭐 진다 한들 뭐 NK 첼레가 이겨도 7점이니까 차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8위 안에 드느냐. 루가노 같은 경우에는 8위 안에 이제 잔류를 하면서 이제 끝내느냐 아니면 단두대 매치로 가느냐 이 싸움이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가노가 조금 더 괜찮다 봐요. 뭐 아까 주 공격수 한 명이 빠지더라도 뭐 홈이고 최근에 득점력도 괜찮고 그래서
파포스의 원정은 조금 믿기가 빡세다. 여기 키프로스 팀이라서 그래도 우리한테 친숙한 그 팀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루가노가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루가노 좀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경기장이 아레나 툰이 이제 완전 홈구장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도 뭐 스위스에서 열리는 거겠죠. 아레나 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아레나 툰 FC 툰 홈구장이네 스위스. 그래도 홈팀 그 스위스에서 열리니까 홈 이점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요거 승무 사이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루가노 승무 사이드 좋을 수밖에 없다 보여집니다. 요거는 근데 이제 파포스도 나름 원정에서 뭐 피오렌티나전도 2골 넣었고 얘네도 뭐 근데 일정이 리그 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루가노 쪽으로 좀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경기 루가노 승무에서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요러면 10경기 마무리가 됐다. 원래 이제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지금 좀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게 나머지 10경기도 하려면 한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쉬고 조금 더 진정이 되면은 그때 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까지 한 것만이라도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경기들 그리고 그 수정되는 부분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이따가 와서 고배당 조합 오늘도 한 3경기 정도 더 많이 묶어갈 필요는 없고 한 3경기 정도 묶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은 뭐 어제보다 무도 조금 더 보이는 것 같고 잘만 고르면은 어제보다 배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뭐 역배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조금 있다가 추천 절차 저는 조금 있다가 나머지 경기들 마무리해서 오도록 할게요. 제가 마무리하고 오면은 아마 좀 빨리 마무리 될 겁니다. 와서 뭐 이렇게까지 길게는 안 하고 그래서 뭐 고배당 조합이나 좀 상황 봐서 공개하든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는 4조합 중에 이제 3조합이 적중된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고배당까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경기가 많은 만큼 애매한 거는 다 쳐내고 좋아 보이는 걸로 좀 골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를 잘 해야 주말에 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따가 오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